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진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주말에 결국 이제 17%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낙폭이 발생하리라고 우리가 예상은 어느 정도는 이제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 전날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부분에서 어떤 패턴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느냐, 요걸 체크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글쎄요, 뭐 대책이라고 한다면 대책일 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걸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회사의 대책과 관련한 그 매출 부분 있죠. 매출 부분. 네, 요거 한 100억 정도, 이 정도는 뭐 3분기에 이제 그게 매출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현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매출권에 대한 공시 이런 부분들, 수주계약 이런 것들이 어, 제대로 그 공시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반기 보고서 재무제표를 봤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그 현금 흐름표입니다. 반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가 대진 첨단 소재의 앞날을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참고가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줄을 하나 찾은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잘 나와 있죠. 가장 핵심은 그리고 첫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 대박줄은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세요. 자, 그러면 대진 첨단 소재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 사측에서는 주가 관리를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나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후 장중에서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 드리고 실시간 판단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진 첨단 소재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수급 부분을 먼저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때렸어요. 한 21만 주 정도는 때렸습니다. 기관의 대부분 매물은 이 사모펀드에서 나왔죠. 이 사모펀드는 이익이 되는 곳에 들어가고 또 손실이 날 것 같으면 또 뺄 때는 또 확실히 빼고 네, 그런 기관이 바로 사모펀드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인 매매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외인은 지금 현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외인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낙폭은 있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생겼지만은 수급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땡기는 패턴이 바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모습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측에서 네, 이런 공지를 냈죠. 예,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네,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은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크게 제가 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네, 요거죠. 네.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실관계, KEEM텍 유상증자 참여 배경, 자금 조달 관련 쭉 그 나와 있고요.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캡처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전략적 방향 해서 유성준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의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이제 요약을 드리면 이거죠. 네. 자, 정상적인 전략적 투자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 이익 목적이 아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 이익 목적이라고 한다면 배임권이 이제 있게 되죠. 배임권, 횡령 배임권은 여러분 실질심사 사유 추가예요. 실질심사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 돼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 결정된다면 거래 정지가 되면서 심사를 또 받아야죠. 그래서 상장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앞서갈 것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사측에서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일단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CB를 꽤 많이 발행했죠. 이 CB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투자 재원 마련 차원은 많은데 너무 여러 차례 계속 부채를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콜옵션 부여는 나중에 원리금 상환해서 소각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대표가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와 CNT 소재 쪽을 지속적 투자로 발전시킬 것.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속적 투자도 투자인데 여러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나는 걸 보여줘야죠. 그죠? 투자, 뭐 기업이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아마 이런 류의 공지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가를 반전시킬 모멘텀으로 물론 작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돌릴 수 있는 실적이 바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매출 아닙니까? 매출. 그죠? 매출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작년 동기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100억 정도, 뭐 그 정도는 3분기에 일단 이연이 돼서 그때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지금 보면은 그 매출액 뭐 그 계약 수주라든가 공급 계약건과 관련된 재료를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요.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재료가 하나 여러분 있었죠. 네, 2월 달에 재료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2월 14일 날 발표가 됐던 것인데 필리핀 법인 다이슨서 대규모 수주 그래가지고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 자 이거는 이제 2월 14일 건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1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 요건의 그 수주 계약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것은 3월 21일이죠. 3월 21일. 그때 어떤 건에 대한 기사가 떴냐면, 요게 떴죠. 그래서 160억 규모 부품 공급 계약했다는 건에 보쉬 자회사하고, 요 건의 재료가 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7월 21일이죠. 7월 21일입니다. 이탈리아 플라스코데크하고 150억 정도 공급 계약 체결했던 거. 뭐 이 건에 대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공시로 나온 것들은 이제 없었어요. 그죠? 공시로 나온 것들은 쭉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보시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의 매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공표가 돼야 되는 거죠. 공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주계약을 체결하면 수시공시 의무가 있는데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해당하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한 공시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찜찜한 구석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그 YPM 라이팅이라는 자동차 쌍라이트, 네, 이 회사를 인수해서 500억 정도의 연매출 규모인데 이게 안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소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동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좀 늘었죠. 늘었습니다. 그죠? 네. 요거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이 된 거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늘은 건데 이 유동 부채도 늘어버렸고요. 그죠? 음,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그 우리가 그 좀 마이너스 요소로 보는 게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가 255억으로 작년 반기보다 30억에서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서 도대체 그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부채 총계 자체도 812억에서 1035억으로 한 200억 정도 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물론 이제 자기 이해관계로 그 관련이 있는 기업의 증자에 참여한 것도 참여한 것이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용인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우리가 되게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도 좀 보면서 되게 그 기업의 앞으로의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요걸 한번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3억.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27억 플러스에서 급격하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줄어들었죠. 이때 당시보다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뭐,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투자 현금 활동이 마이너스, 지금 현재 그, 좀 증가를 한 부분이죠. 네,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 마이너스 105억에서 좀, 아, 마이너스 258억이니까 좀 더 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를 한 거죠. 감소. 그죠? 예, 예.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무 활동이라고도 있어요. 네, 재무 활동은 보시면은 플러스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딴 데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단기 차입금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입금을 빌리고 있고 이렇게 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단 플러스 돼야 좋은데 마이너스고 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그렇다 손 쳐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측면으로 이 차입금을 많이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차입금은 많이 빌리고 있는데 여기 그 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 장사 못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차입금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그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그건 그래도 낫죠. 근데 차입금까지 빌려가면서 해서 결국
영업현금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비전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진 첨단 소재로서는 사측에서 좀 더 각성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대진 첨단 소재가 3분기에 이제 100억 매출 잡히고 하면은 좀 낫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너무 그 마이너스를 안 좋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늘어나면서 차입금을 크게 빌리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건에 대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되고 잊혀져야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재료에 따라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좀 다음 주 초반에 이제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은 좀 줄여놔도 다시 충분히 이제 저가권 타이밍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전략을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중은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방향을 또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 판단은 장중에 재료라든가 또는 수급이 갑자기 변하면서 우리가 이거 판단을 수정 가감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고정된 판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나오는 즉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진 첨단 소재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대진 첨단 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문자 많이 주셔서 보안 수단을 좀 갖고 계시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